안녕하십니까. 교육의 올바른 시선을 제공하는 이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죠. 처음 이 영상 봤을 때 저는 그 영화나 드라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는 거 보고는 이제 이게 현실이구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닌 어떤 아시아의 어떤 큰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다 우리나라 교육이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분명히 우리나라는 선진국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후진적인 교육 현장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과 해결책을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해보고 좀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올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잘 정립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문제라는 것은 결국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누구 잘못일까요? 저는 과거에는 교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교사의 모습은 딱 두 단어로 생각이 되죠. 저는 그렇습니다. 바로 촌지와 체벌이었습니다. 진짜 소수의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긴 했는데 그분들조차도 이 두 가지는 비껴나가지 못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학생 시절에 수많은 촌지를, 제가 다니던 지역에서 수많은 촌지를 받던, 모든 선생님들이 촌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지막지한 체벌을 당했습니다. 거의 무슨 인간이 아니라 짐승 때려잡듯이 그런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보통 진학, 좋은 대학교 보낸다는 이유 한 가지로. 그리고 그게 모든 학부모들한테 또 용납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촌지? 체벌? 이런 말 지금 들어볼 수 없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지금 거의 화석이 돼버렸죠.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장인 수많은 선생님 노력을 했고요.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학생을 알아보죠. 학생을. 그럼 지금 학생은 어떤가요? 대다수의 학생들은 정말 선하고 좋아요. 착하고요. 근데 불행히 지금 아주 일부의 학생들이 그러지 못합니다. 왜? 일부 이상주의적 교육감들하고 일부 단체의 영향으로 학생들에게 약간의 지나친 권리를 주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그 권리를 무기 삼아서 심한 말로 교육 현장을 무참히 도륙내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상주의자들 가끔 이렇게 말해요. 학생은 존중받아야 된다. 정말 소중한 존재다. 그리고 이런 것을 어떠한 법이나 어떤 제도로 만들어 놔야 된다. 그리고 학생들은 믿을 수 있는 존재다. 믿어라. 그 누구도 소외돼서도 안 되고 뒤처져서도 안 된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달콤하고 좋은 말이죠. 그리고 이거 실천하면 정말 참교사 같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교직 경력 23년의 경험으로 깨달은 것은요. 학생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또 이 말 들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야 뭐냐 네가 선생님이냐 막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은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기 전에 학교라는 기관에서 그 학생들을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고 그 힘든 사회에서 견딜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들어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학교의 역할이죠. 또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자신이 하고 싶은 거 참고 그 힘듦을 견디면서 생활을 하죠. 선생님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그 학생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를 하잖아요. 격려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따끔한 훈육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이 어떻죠? 이번 영상에서도 얼핏 나왔지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은 많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면학 분위기를 망치는 아이들이요. 영웅시대입니다. 영웅시대요. 사실 과거엔 상상도 못한 일이죠. 만약에 옛날 같으면 체벌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학생들한테 큰 소리로 타이르거나 꾸짖으면 정사학대로 민원 들어가고요.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뒤로 나가 있어? 교실에서 나가서 복도했어? 안 됩니다. 이거 인권 침해와 학대로 물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열정 가진 분들 중에서는 적극적인 훈육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학생들한테 반말 듣죠. 심지어 욕설 듣죠. 모욕당하죠. 마음에 상처 입는 경우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많은 여자 선생님들은 성추행도 당하기도 해요. 아마 이번에 일어난 이런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학교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릴 겁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것도 몰라요. 교권보호위원회가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다고 해도 별 실효적인 효과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권보호위원회는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하고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지금 교육단체 요구로 국회에 생활지도법 강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저는 이제 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의무교육이라고 현재 문제 학생에 대해서 정당한 징계 절차를 내리지 못해요. 소수의 학생들에 대한 어떤 강력한, 아니 정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학도 가능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무교육에서. 왜 퇴학을 못 시키나요? 의무교육이라고요? 성스러운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국방의 의무도 육체적, 정신적 상황에 따라 못 가기도 합니다. 범죄자들은 당연히 못 가고요. 의무교육이면 학생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극소수의 학생들이 다수의 학생들에게 말할 수 없이 나쁜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공교육 전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니, 무너졌어요, 이미. 지금 폐허가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논의도 좀 시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권을 세울 수 있는 특단의 조치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가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무슨 교권을 세우면 학생의 권리가 뭐 침해당한다. 아닙니다. 학생들의 권리와 교권은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권의 보건은 같은 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사는 교사다워야 하고요. 학생은 학생다워야 합니다. 교사는 존중과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교권이 살아나야지 교육이 살아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